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게임스탑 때문에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불거졌는데,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관련해서 또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주가도 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LG화학에서 이제 분사가 됐죠, 배터리 부분이.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랑 이제 분쟁이 종료되느냐, 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입니다. 금요일 날 하락을 보면서 3만 포인트 이렇게 턱 걸쳤어요. 살짝 이탈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걸쳐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만 포인트는 유지해 주는 게 좋고, 이탈하면은 빠르게 회복해 주면은 요게 속임수 구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만 포인트 정도는 흔들기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입이 방정이었는지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제 급락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아예 하방을 계속 뚫고 내려간다라는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하방 경직이 나오면서 하락을 좀 제한하고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없다. 어차피 많이 올라와서 쉴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조금 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은 오히려 너무 강해서 문제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살짝 이탈하는 수준이고, 이 정도 한 2% 정도에서 마무리됐는데, 나스닥은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아예 하락이 거의 안 나온 수준이죠. 12,000포인트를 위협하거나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나스닥은 그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직도 하방으로 1000포인트나 남았네요. 그래서, 나스닥은 여전히 강하다. 이게, 게임스탑 이슈가 뭐냐. 게임스탑이랑 AMC랑 이제, 배드베스 앤드 비욘드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레딧이라는 곳에 이제 주식 공유 게시판이 있는데, 이 월스트리트 배츠 중심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뿔난 거죠. 이거 왜 이렇게 공매도가 높냐? 왜 이 종목 못 가냐? 라고 하면서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매수세를 위해서 주가를 급등시키면서, 공매도라는 게 내가 없는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거예요. 빌려서 먼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여러분들 매도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좀 익숙하지는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내게 아닌 다른 증권사에서 보유한 물량이나 이렇게 해서 빌려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 대주거래 쪽으로 해서 승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증권사에다가 이제 승인을 해놓으시면은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려서 먼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식을.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해서 갚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종목을 매수를 쭉 하게 되면은, 자, 매도를 먼저 했으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야 할 수익인데 매도를 먼저 했다라고 하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방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공매도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해서 쭉 끌어올렸어요. 그럼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럼 손절을 친단 말이에요. 매수가 들어오겠죠. 손절을 치면은. 그러면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게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이거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좀 이상급등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게임 유통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게임 유통사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오프라인이라는 말이 있죠. 자, 현재 미국 상황 어떻죠? 작년부터 계속 어땠죠? 오프라인이 잘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이마트가 됐건 아니면 전자랜드가 됐건, 이게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제 좀 어려움을 겪지만 미국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프라인 매장이 안 되죠. 저렇게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는데. 영국에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영국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 공매도가 쌓이는 건 제가 볼 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한 거죠. 그래서 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저런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왔는데, 요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렇게 지금 난리가 났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3월 이제 15일로 해서 이제 한 차례 3개월 연장된 겁니다. 이게 12월이었는데
한 차례 연장돼서 이제 공매도 금지 사항이 이제 해제가 되는데 이거 연장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차례 정도는 더 연장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는데 이 공매도라는 게 뭐 안 좋은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기능도 있고 이 거품 같은 지금도 좀 이제 유동성이 너무 과한데 이런 거품 시장의 거품을 좀 완화시키는 영향도 있고 주가를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순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순기능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중심이 돼 있지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규제를 좀 풀어주고 개인 투자도 공매도를 그냥 같이 하면 되는 뭐 제가 볼 땐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뭐 여러 가지 좀 난감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매도가 나쁜 게 아니라 공매도를 개인이 못 하니까 나쁜 거다. 지금 일부 증권사에다가는 좀 풀어줬죠. 그래서 일부 공매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에 개인 투자들의 규제를 다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같이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나쁠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순기능이 있다. 개인도 그냥 같이 할 수 있으면은 해결이 되는 일이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월 15일 날 이제 해제되는 것은 아마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최근에 그래서 또 공포감 이렇게 만들면서 밀어내렸는데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밀려도 여러분들 그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아직까지는 학습 효과로 인해서 밑에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은 추가 매수하고 물타기 하면 오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는 단계가 현재 단계다. 이 구간을 넘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그 학습 구간을 넘어서 신뢰 단계까지 가면 그때 강력한 조정이 올 것이다. 그때 아마 신용이나 뭐 이런 레버리지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뭐 최근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일부 반대 매매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일도 아닐 겁니다. 굉장히 신용 물량을 한번 크게 털고 갈 겁니다. 특히 뭐 스탁론이나 신용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레버리지 매매는 자제하셔야 된다. 이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레버리지 매매는 이제 상승할 때마다 점점 줄여가셔야 된다. 그리고 수익금을 또 따로 좀 챙겨 놓으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한 3달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연말 다가올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차례 챙겨 놓으시고 추후에 챙겨 놓으신 현금은 이제 가족분들이랑 외식 한번 하시고 뭐 선물도 좀 주시고 연초니까 그리고 추후에 조정받았을 때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은 이 말씀드린 전략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익 날 때마다 따로따로 챙겨 놓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고 자, 수급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보시면 알겠죠.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시장이 비교도 안 되게 큰 시장이고 코스닥은 뭐 중소형주 시장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수 금액만 보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면은 3배 조금 안 되는 2배가 넘는 금액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11월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였는데 이 부분을 좀 이제 포트폴리오 좀 정리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계속 매수 우위였는데 지난주에 이제 바뀌었죠. 지난주에 워낙 뭐 강력한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1조 8,870억이니까 이제 1조 9천억 정도 매도 우위로 잡혀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1조 9천억 매도 우위고 코스피는 코스닥은 1조 7천억 매수 우위예요. 코스닥은 아직도 11월부터 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뭐 1000포인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1000포인트 앞두고 좀 진통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은 지금 올라올 때마다 조금 수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선물은 제한적으로 워낙 큰 금액이니까 제한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수익 실현을 열심히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상승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돼 있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밀릴 때마다 풋옵션이 청산이 나와야 된다. 상승 포지션은 이미 많이 구축이 돼 있고 이 상승 포지션을 사는 것보다
풋옵션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 더 시장의 바닥 잡는 데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주반에 뭐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조금 진행되는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요일하고 특히 목요일 날 어마어마한 이제 청산이 나왔습니다. 그냥 하락 포지션에.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위쪽으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그냥 박스권 그리면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쉰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더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냥 횡보하다가 고점 찍고 그냥 쭉 다시 한번 뭐 조정을 받는다고 이상할 건 없지만,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강해서 밀릴 게 안 밀리고 횡보하면서 버텼구나, 그럼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보기보다는 충분히 상승한 다음에 어디서 꺾이느냐를 보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설정해 놓은 지지선을 이탈할 때 그럼 한번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은 한 30% 정도, 많으면 50% 정도는 현금 마련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뭐 들고 가실 분들은 들고 가시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차례 쭉 밀렸는데 900포인트까지는 안 내려고 한 61선 정도까지 왔다가 터치하고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대지수 반등은 예쁘게 나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요즘 수급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1000포인트 시대가 열릴 것이고, 1000포인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이제 코스닥에도 좀 수급이 더 잘 달라붙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이미 코스닥 쪽에다가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원래 코스닥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그런데 지금 코스닥에 꽤나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뭐 충분히 양호한 흐름이지요. 자, 종목별 동향으로 넘어가서 오늘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면은 1월 수출입 동향이 뭐 굉장히 뭐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랑 자동차 쪽이 좋게 나왔는데,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4% 증가한 이제 480억 1000만 달러 나왔습니다. 역대 1월 두 번째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빠르시겠죠, 이해가.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하이닉스나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삼성전자 뭐 아주 강하지는 못했는데 그냥 82,500원 요 구간 정도 지켜줬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탈한 줄 알았는데 지켜줬구나, 그럼 오히려 이게 이탈한 게 속임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지켜주는 정도는 잘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아래쪽에 내려갈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11만 5천 원까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만약 여기까지 안 내려가면 그냥 강한 거고, 13만 원 빠르게 회복한다라고 하면 13만 원 수렴해 가면은 그냥 강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 나쁘지 않죠. 그래서 2% 오늘 올라오면서 12만 5천 원대 됐는데 13만 원을 다시 한번 붙어가고 있는데, 돌파하느냐 마느냐보다는 여기 한 차례 정도는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에 대비해서 좀 예상보다 덜 올랐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저 정도 치고 가면은 하이닉스도 한 번 정도는 더 치고 갈 자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조금 지루하게 만들고는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좋은 모습 보였고, 뭐 요거는 21선 뭐 조정 나왔다가 살짝 올라가는 거죠.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뭐 항상 누누이 뭐 10만 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10만 원 살짝 이탈했죠. 이거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다시 뭐 반등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KC라던가 전체적으로 이제 관련주들이 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C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뭐 좋죠. 기업 분할한 다음에 한동안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본인의 갈 길을 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뭐 ESD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 12,500원 구간, 요 구간은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뭐 양호한 모습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도 좋았는데, 이 수출 입동에서 자동차 수출이 자, 12월에 이제 4.4% 이제 감소했었는데 1월에는 뭐 40.2%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뭐 모비스, 글로비스 이쪽 뭐 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요
그 23만 5천 원 전후되는 요 구간, 23만 원 구간을 살짝 이탈했는데 요거 회복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수출 쪽은 개인적으로 기아차를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두 기업을 봤을 때 국내 점유율이야 당연히 현대차가 높지만 해외 쪽은 기아차를 저는 선호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쪽에 선호하는 차종에 대해서 기아차가 꽤나 선전을 하고 있다. 10년 이상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 벤버랭키 시장에서도 저희는 기아차가 메인이었죠. 그래서 85,000원 살짝 이탈했다 여기도 회복하는 정도는 돼 있습니다. 85,000원에서 95,000원 사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죠. 최근에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반등 나왔는데 다 마찬가지인데 현대차 그룹은 급등이 나온 다음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그냥 뭐 지지선 이탈하는가 봤더니 잘 지켜주는구나 정도로 신호를 잘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덜 오른 종목이 현대글로비스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차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그럼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제 뭐 모아갈 수 있는 단계가 온 거죠. 이렇게 되면은 20만 원 아래는 뭐 감사한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LG화학을 비롯해서 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총량이 작년에 이제 142.8GWh로 21%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총량은 21% 증가를 했는데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죠. 2019년 16%에서 작년에 얼마요? 34.7% 해서 굉장히 뭐 약진을 이뤘다. LG화학을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뭐 엄청난 순위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 점유율 측면에서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제 칼럼 뭐 보시면 되겠죠. 그거보다 오늘 약간 더 업데이트 돼 있는데 오늘 내용이 그래서 칼럼 쪽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더 삼성 SDI보다는 좀 더 강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쉬는 구간에서 반등 정도 나온 거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게 지금 확정된 거는 없는데 SK 쪽에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리포트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이 배터리 소송 자체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이 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 올랐던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재료 노출이 되지 않을까, 악재가 차라리 발생해서 단기적으로 흔들림을 한번 만들고 그 후에 오히려 합의가 되면은 이 부분이 악재가 사라지는 거죠.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악재가 아니고 불확실성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악재 한번 발생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은 이 악재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차라리 좀 이 부분을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좀 큰 돈이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큰 돈이 들어가더라도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뭐 정치권에서도 이제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 국력 낭비 아니냐.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 쪽에서는 이제 소송 원만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LG 쪽에서도 지금 합의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서 논의할 만한 제안을 내놔라 이런 개념이니까 합의 가능성 뭐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 관련 쪽으로 해서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설 연휴 전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내놓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GS건설이나 뭐 대우건설 뭐 현대건설 뭐 이런 뭐 세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된다라고 해서 대림산업이나 다른 종목보다 요 GS건설이 대장이고 대우건설이 좀 탄력이 좀 있고 그 뒤에 뭐 좀 덜 오른 걸 본다라고 하면 현대건설을 보시면 됩니다라고 요 세 종목 정도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형건설사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SOC 관련주 쪽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뭐 4대강 관련 쪽, 4대강 보건 쪽으로 해서 이제 뭐 기존의 4대강 관련주였던 뭐 전통적인 이화공영이나 특수건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쭉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밀렸죠. 이게 테마성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화공영이나 특수건설 같은 경우 과거에 뭐 울트라건설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올라갔다 다시 다 제자리 돌아오죠. 근데 그래서 제가 좀 덜 오르긴 했는데 이렇게 테마성
쪽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만한 건 이 삽목의 스폼이다라고 제가 소개도 해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좀 덜 올랐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삽목의 스폼 같은 진짜로 수혜받을 수 있는 SOC 쪽에서는 뭐 거푸집 쪽이나 충분히 뭐 기술력을 갖춰져 있는 이런 삽목의 스폰 같은 경우가 뭐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됐을 때도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면은 조금 이게 좀 덜 올랐는데 진짜 수혜주인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들에다가 투자하시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에만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렇게 찾아내시고, 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차량용 이미지 센서 투자 확대한다라고 하죠. 뭐 NXP 쪽을 인수하면 제일 좋겠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워낙 뭐 대형 매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뭐 좋았습니다. MC넥스를 비롯해서 뭐 최근에는 뭐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세코닉스라던가 아니면은 좀 작은 종목으로는 IM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뭐 잘 움직였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것도 보면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캠시스라던가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캠시스라던가, 아니면 과거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슈가 한 번씩 될 수 있는 이 나무가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작은 종목들로 해가지고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같이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를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램시마이스 씨가 이제 캐나다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으로 해서 이제 판매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램시마 SC 제형 같은 경우 이제 피하 주사 제형이라고 있어요. 이 IV 제형이 정맥 주사 제형이 아니고, 이제 램시마는 정맥 주사 제형인데 이건 원래 있던 제품이고, 레미케이드를 이제 만든 것이고 바이오시밀러로 제작한 것이고, 이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존슨앤존슨 원래 가지고 있던 존슨앤존슨 얀센 쪽에서도 실패를 했는데 셀트리온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거를 셀트리온이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캐나다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기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뭐 휴미라부터 시작해서 다른 자가면역주혈한 치료제는 이제 이미 SC 제형이 다 있어서 이제 편하잖아요. 여러분 누워가지고 주사로 맞고 있는 것보다 그냥 주사기로 해서 10초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우리가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간편하게 SC제형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성공을 해서 캐나다까지 진출을 했다. 승인을 얻었다라는 거 좋은 상황이고, 게임스톱 사태 아까 설명드렸죠. 공매도 관련해서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는 뭐 이 셀트리온 그룹주뿐만 아니고 원래 바이오 쪽에 우리는 이 바이오 종목 쪽이 원래 공매도에 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LB라던가 뭐 헬릭스미스라던가 이런 관련주들이 좀 이제 오늘 좀 많이 움직였는데, 바이오 쪽이 오늘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전체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 전체적으로 뭐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시황에서 효성 TNC 말씀드렸죠.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쉴 때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기대를 그대로 충족시켰습니다. 효성 TNC하고 효성 첨단 소재 말씀드렸는데, 이 두 종목이 뭐 멋지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탄소 나노 같은 경우도 기대감을 충분히 모으고 있죠. 그래서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올해 상사주 제가 그동안 안 좋게 봤는데, 올해는 상사주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움직임이 시작됐죠. 그리고 잠깐 지난주에 시험 가다가 오늘 다시 한번 멋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장이다. 그 다음에 뭐 LG 상사, 현대 상사, 뭐 작은 종목 GS 글로벌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볼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는 상사 종목은 그냥 요거 하나만 보긴 하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변화할 때는 그런 변화하는 섹터들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보시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무원 같은 경우가 노엣지 피자, 저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는데 노엣지 피자가 뭐 굉장히 뭐 히트를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기존에도 뭐 농심이라던가 뭐 오뚜기라던가 해마로 푸드 서비스, 한국 맥널티 이런 종목들 뭐 소개해 드렸었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이제 어렵게 흘러왔던 이런 식품 관련주들도 이제 은근슬쩍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데, 뭐 동원이나 사조나 이런 뭐 해산 쪽, 시푸드 쪽 이런 쪽은 한 번씩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오죠. 뭐 원전 유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염수 유출부터 시작해서 뭐 종종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는데, 아니면 닭고기나 뭐 육개나 뭐 이런 쪽으로 파동이 일어나면 한 번씩 올라오는데, 이런 분야도 이제 그동안 한 차례 한 번 움직인 다음에 작년에는 굉장히 오래 좀 쉬는 모습을 보였는데, 슬슬 뭐 관심을 가져도 되는데 대장주로 보실 건 아니다라고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죠. 그냥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잠깐 들고 있을 만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이랑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이 밀리는데 계속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해 줄 거냐. 제 영상을 아직 1년 안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안 좋을 때는 안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안 좋으면 진짜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심지어 이런 말씀드려요. 당분간 뭐 요 부분이 해소될 때, 이런 이슈가 해소될 때까지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저희 회원분들께는 특정 구간에서는 현금 100%까지도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 50% 이상 만드셔야 되고, 50% 현금 안 들고 있으면 저희 회원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 드리는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에는 시장에 대해서 제가 아마 한동안은 좋은 얘기를 잘 안 할 겁니다. 종목별로나 개별 이슈 정도만 말씀드리고, 자신 없는 분들은 좀 쉬셔도 좋습니다라는 얘기까지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한 차례는 이제 회복 정도는 되고, 그 다음을 봐야 되는 시장이고, 여기서 뭐 무조건적으로 뭐 하락만 계속 보이느냐, 그거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게.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저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제가 볼 때는 괜찮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첫 날인데 뭐 기분 좋게 이제 올라와 줬습니다. 자, 영상 앞으로도 저희는 뭐 꾸준히 이렇게 큰 틀을 잡아 설명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